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강의는 11월 26일 날 화요일 날 있었던 김용삼 대기자님의 박정희 아카데미 제3회 강의를 듣고 온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서초동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있었던 김용삼 대기자님의 박정희 아카데미 제3회 강의를 들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또는 박정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거의 모든 책을 섭렵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강의에는 북두시민혁명군도 몰랐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선 이야기로 폭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3회까지 강의를 들은 소감으로서 이 우리가 알고 상식적으로 그러려니 했던 이런 것을 떠난 그 간단한 한 2시간 내외의 강의에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박정희에 대한 그런 깊은 내 나름으로 아주 전국의 책을 다 섭렵을 했다 할 정도로 읽었는데, 그 김용삼 기자님은 대기자님은 어떤 자료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 아주 박사학위 논문 이상의 심층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현대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 오늘의 한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총 3회 강의 중에 26일 날 있었던 강의가 3회 강연입니다. 총 6회가 있는데 3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전반전이 끝났는데, 지금부터 들어도, 왜냐하면 회차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도 아무 그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나 혹은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강의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강의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거의 박사 논문 수준으로 심도가 깊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뭐 강의에 듣고 왔으면 내가 남에게 그 강의 들으라고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두시민혁명군은 어디에 지금 현재에, 물론 북두시민혁명군도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혹은 정치적인 선호도가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단체라든가 조직에는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 뭡니까, 월회비를 내는 당원을 1년 전에 가입을 했어요. 이 유튜브를 한과 동시에 그 자유우파의 위기를 의병으로서 참전하고 싶다는 의미로 월 2,000원을 내는 그 진성 당원입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소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는 분량이 조금 많아가지고 1, 2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회차 강의는 박정희와 자주국방이라는 문제의 주제였는데, 그 마침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 뭡니까, ADD 국방과학연구소에 초창기부터 근무하셨던 아주 원로분이 증언을 해주셨고, 또 정경희 전 21대 전 국회의원이었던 정경희 박사님의 강의가 한 20분씩 앞에 한 40분 정도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 ADD 그분의 성함을 발표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소개했기 때문에. 김재수라는 전 ROTC 전국 회장님을 역임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ADD
초창기 멤버로서 증언을 해주신 것과 정경희 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 2회차에서 자주국방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강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슨 ADD 국방과학연구소에 뭐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부서는 그 강의 내용으로서 그 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본부장을 역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금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 한국 산업을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초창기 국방과학연구소는 기밀사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식 명칭을 안 쓰고 그것도 또 판서가 안 됐기 때문에 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제가 발표를 못 하겠는데 무슨 산업으로 위장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대전으로 가서는 대전 기계창이라는 이런 명칭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기밀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거기에 종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밀한 그 보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나를 것이라고 이거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강의를 추론해 볼 때 이름까지 기밀이었고 위치도 기밀사항에 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칭이 위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슨 로켓만 만들고 뭐 이런 것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간단한 예로 수류탄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고구마형 타원형이 아니고 고구마형 수류탄이었는데 그게 390g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390g을 던져 보니까 한국 사람의 손아귀에는 조금 크고 또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는 그런 이유로 그거를 뭐 200몇 g으로 줄이고 사과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사과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70년대나 80년대 사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사과탄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수류탄을 고구마형으로 배웠습니다. 그거를 김재수 본부장님의 발언으로서 그거를 고구마형이구나 하는 거를 북두시민혁명군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과형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무게를 조금 줄이고. 그거는 뭐 그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애만소총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무겁잖아요. 길고.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투식량까지 전 분야를 치밀하고 구석구석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또 발전시켜 나갔다고 그런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류탄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탄을 이렇게 던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폭탄에 그 지능형 폭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암살용 폭탄, 김정일만을 죽일 수 있는 군중 속에 있을 때 김정일만을 죽일 수 있는 적용용 사살 목적자만이 그 사살을 하는 그런 폭탄을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자기가 있을 때부터 그거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폭탄은 진행 중이다. 만들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면은 이런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 군중 속에서 김정일이 있을 때 김정일만을 목적으로 저격하는 폭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국가 기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국방에도 도움되고 이러니까 산업 발전하고 경제 발전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국방과학연구소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두 시찰을 할 때에 오셔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고충사항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민원을 대통령이니까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잖아요. 물론 지금도 대통령제는 절대 권력자지만 더구나 그 시절에는 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이 없어서 교회에 이렇게 위장 업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집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러니까 알았어 이러면서 당장 사택을 지어라는 그 정부 지원이 내려와서 그 직원들이 사택을 불편하지 않게끔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또 자동차를 하나씩 구해야 되는데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오고 70년대 말에 오는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구입할 지금 봉급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좋다. 특혜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세금을 면해줬대요. 자동차에 세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 세금을 면해줬다 그러고 봉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월등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방 그 무기 이런 수출이 일어나는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이 박정희의 선견 지명 때문이다. 첫째적으로 당시 경제 발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선도 역할을 했고, 예를 들면은 조선을 하려고 하면은 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배에 대한 연구를 한 거를 조선소에 서로 협업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자료를 넘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합금의 문제, 수류탄을 만들고 포탄을 만들 때 포탄 신이 빨리 녹아내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합금 문제를 연구하면은 이런 문제를 국내 기업들과 서로 협력하고 이런 산업적인 발전을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지원 속에서 오늘의 지금 우리가 그 무기 생산이라든가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김대중은 그 재임 기간에 한 번도 국방과학연구소에 방문한 적이 없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 그 김대중이 간첩이다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 한 번을 왔는데 거기에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 문제를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를 시찰한다고 와서는 거기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충청 지역 청년 간담회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시찰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충청도에 온 길에 자기 정치 행보를 한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섭섭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이 조금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22년 12월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그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방위산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갔다라는 기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박하게 시작했던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양 분야로 해양 담당 부서가 생기고 해양 분야, 해상 분야로 확충되고 또 항공 분야가 생기면서 우주항공이라는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주선을 그 인공위성을 띄우는 이런 기초적인 연구를 충실히 해서 지금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자부심 어린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경희 전 국회의원이자 서양 역사학자, 서양 사학자로서의 박사 과정을 밟으시고 교수를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원래 이분은 서양사 연구인데 70, 80년대 접어들면서 그 공산 좌파들의 극성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고 이러면서 그거를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이 공산 좌파들의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관심 있게 들었고 기억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제시대를 일제강점기라는 명칭을 썼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다시피 일제강점기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한국어로 가져왔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문적인 업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용 도구로 쓰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게 정경희 박사님의 주장이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도 이렇게 치밀하게 공산자파들이 한국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북한의 그 역사 교과서는 한국을 미제 강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 인민들이 남한을 그 미제 강점기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를 하고 대칭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이 해방된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서 미국 강점기로 이행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미제국주의의 지금 강점기라 하면은 우리가 배우잖아요. 일제강점기의 처절한 위안부, 또 그 징용, 징병, 수탈 이런 게 대입이 되니까 지금 남한이 완전히 일제시대 때처럼 죽도 못 먹는 국가로 북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일제강점기에서 미제강점기로 바뀐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와서 보면 탈북자들이 와서 보면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가 맞잖아요. 일제강점기, 미제강점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한국이 80% 점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일제강점기에서 미제강점기라는 교과서에 변경만 하게 되는 지금 이런 판국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지금 그 문재인이나 지금 이재명이나 공산자파들이 주장하는 거는 반일하는 문제 그 내면에는 미군 철수하라 이런 내면에는 한국이 지금 미제 강점기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역사관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교과서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 뿐이지 거의 적화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미제강점기 이런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한국은 교과서에 미제강점기라는 이름만 올리면은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일제 독립운동처럼 미군 철수를 주장하게 되면은 한국은 망하는 겁니다. 한국은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땅덩어리에서 동맹이나 쉽게 말하면은 그 중국의 조공 국가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거를 기회적으로 잘 선택해가지고 지정학적으로 살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자주 독립이라는 헐헐 단신의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물론 인간 삶에 있어서 행복이 뭔가? 배부른 돼지가 좋으냐? 굶어 죽는 소크라테스가 좋으냐? 이거는 서로 가치 문제가 있겠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두 개의 절충선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왜? 한국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북두시민혁명군은 젊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능구렁이가 돼서 그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국제 정세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손을 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국사 교과서의 용어는 다음 단계인
미제 강점기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북두시민혁명군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식민지를 살던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조를 다 받았어요. 근데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국가는 한국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박정희 시대라든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공산 좌파들의 주장인 그런 공산 좌파 주장이 많고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성취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김일영 교수라는 분이 그 한국 발전을 확인하고 이런 일을 이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쓴 책이 건국과 부국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은 건국과 부국, 그리고 또 하나는 최상호 교수라는 분이 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이 책 두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소개를 하셔서 북두시민혁명군도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든지 꼭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다 기억을 못하고 북두시민혁명군이 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공산 좌파들은 그 통합이 잘 되어 있고 또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 젊은 학자들이 공산 좌파를 지지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학자들도 그쪽이 조금 편하고 출세할 길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우파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이 너무나 없다. 이런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최소한의 연구비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금을 모으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이런 정경희 박사님의 꿈과 설계들이 성취될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조그만 어병으로서의 역할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강의를 국민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로서의 성취 그리고 앞으로의 위기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계몽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을 하려면 이런 강의나 교육을 통해서 서로 다 일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정경희 박사님의 꿈과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혹 시간이 나시면은 그게 무료니까 그리고 그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의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들을 거리나 북두시민혁명군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성의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조직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책 선정이나 하고 뭐 어설픈 강의를 시간 내가 들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강의 내용이 일반 책에 잘 없을 만큼이나 심도가 있고 비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강의를 한번 듣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김용삼 대기자님의 박정희 아카데미 3회 강의를 듣는 중에 앞에 오리엔테이션처럼 조금 두 분의 강의를 들은 것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박정희 아카데미 3회 소감 2회분에서 그 김용삼 기자님의 그 강의를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